잘 되면 빚을 내서라도 매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5년 전, 7년 전에 직영점 하나 내놓고 가맹사업만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표가 그 사업을 진정으로 믿나?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딴짓을 하나? 이런 의심을 좀 합리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심껏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노하우를 주던가 아니면 가맹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엄청난 분이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날마다 작심,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작심 스터디 카페 강남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있는 리더십 30인 정말 최고의 공간대어 사업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모시고 한 3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께서는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좁게 들어와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표님과 제가 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공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많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 대표님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죠? 남들이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사실은 이루고자 하는 게 더 있다 보니까 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혹시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다. 저는 제가 왜 돈을 벌고 싶을까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저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것까지 내가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진짜 내가 성공한 게 아닌가. 왜냐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행복이 또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까지 제가 해줄 수 있다면 그때 진짜 성공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좀 계기로 뭐 성공이라던가 성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시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거나 집에 막 빚쟁이가 찾아온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와,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돈 때문에 진짜 가족이 안 싸우던 일도 싸우게 되고 사소한 걸로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사업해야 되겠다, 어른이 되면. 그런 꿈을 갖고 바로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어떻게 지금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도 일찍부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을 때 그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현실적이었다면 저는 아마 사업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좀 더 현실적인, 아빠는 긍정을 넘어서 낙천적이었어요. 이거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지금 이거 공장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다. 아빠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잘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면서 현실과 꿈 이 두 개에서 우리들이 그래도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면서 이겨냈던 과정을 보면서 사업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 안에서 와, 이런 것도 해결이 되는구나. 저는 그 희망의 빛을 그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냥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업하면서 뭐 하기만 하면 다 안 된다 그래요, 주변에서요.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물어보면 그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근데 그들이 하는 조언과 충고는 제가 잘 들어요. 네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결론을 내고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하고 있는데 그런 참고도 되게 잘 듣고 그런 걸 조심해서 사업을 하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실 때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아 이건 좀 운이었다, 좀 운이 따라져서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 전부 다 운인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제가 21살 때 티몬이라는 그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에 입사한 것도 운이고 근데 티몬이 입사했는데 우연히 그 회사가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 다 망해야 되는데 원래 유일하게 성장한 회사였고 네네. 1년 만에 직원이 8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셜 커머스라는 자체가 또 붐이 돼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도 스카웃이 되면서 이 과정들이 다 운이 안 따라줬었으면은 절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길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로 다방이 커피숍 바뀌고 그리고 뭔가 슈퍼 없어지고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독서실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닭장 같은 1인실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개개인들의 공부 성향을 존중해가지고 다양한 공간들을 만드는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으로 바뀌고 있던 과도기에 제가 그 아이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엄청난 운이었고 운이 적용이 되려면 그 앞에 전제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해야 된다. 잘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 운도 나한테 오는 거니까 제가 어쨌든 잘하고 성과도 잘 냈던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이 저한테 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엄청 동의가 되거든요. 저도 항상 인생은 반응형이다라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고졸이시잖아요. 대학을 안 가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비즈니스 역량으로 강화를 하셨는데 그 대표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해서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신
되신 거죠? 우선은 제가 몸으로 실제로 부딪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하고요. 그리고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지고 경험 못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간접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전 세계 기업인들의 자서전들을 다 읽었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 있을 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업을 하지만 전혀 다른 업 예를 들면 뭐 야놀자나 요기요테 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업은 다르지만 한 카테고리에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서 반대로 이 독서실 업으로 적용해보는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독서실로 전환해보면 나는 저기에서 어떤 기회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요기요테 비즈니스 모델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모델로 바꾸면 어떨까? 내 저 전략이 나한테도 해당하는가? 나도 쓸 수 있는 전략인가? 그런 식으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이 대입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업을 좀 성장시켰다? 독서실 시장만 보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만 보고서 내가 이 모델을 만들 때는 저도 시야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업종만 바꿔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아이템을 생각해보니까 시야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자기 개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성공 관련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대표님의 그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 꿈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뭘까? 같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교육이랑 연관이 되는데 저희는 독서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이 공간에 대한 문화를 우리 작심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적용해가지고 이 역사에 문화를 바꾼 사람으로서 좀 남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에 대한 고도화 이거를 좀 잘하는 게 지금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멋지십니다. 자, 사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이제 성공이라고 하나 좀 약간 큰 이야기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사업은요. 저는 누구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사업입니다. 취업했다가 퇴직해서 사업 아니면은 바로 사업. 그렇죠. 누구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원칙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한 8년째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렇지만 현실에 여건이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끔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받은 친구들이 지금 좀 수백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교육의 평등 조금이나마 될 수 있도록 뭔가 돕고 싶은데 그 맥락에서 뭔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비용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도 우리가 제공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도 제공해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처음 회사 만들 때부터 하고자 했던 방향이다 보니 그것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또 철학이지 않을까도 생각은 드네요. 멋집니다. 근데 이게 그 대표님 주변에도 사업하신 분 많죠? 많죠.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좀 크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좀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약간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진짜 생각 안 하고 뭔가 안 되겠죠?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된 것만 기억하니까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남들이 볼 때 와 성공했다 결과 냈다 라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 그게 좀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지금 뭔가 새로운 거 할 때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 실패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을 뿐이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만 말했으니까 그 결과가 잘 돼 보이는 것 뿐인데 이 수많은 과정에서의 실패는 정말 많았죠. 네.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다 공통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대표 생각하시는 그 할 때마다 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은 좀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저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그 투자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망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트래픽을 모으면 돈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를 받아서 왕창 마케팅 비용을 써요. 네. 근데 잘 보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겠다는 상상으로 일단 트래픽부터 모아. 그 다음에 트래픽이 모아지면 돈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없이 단순히 상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막 시켜서 성장시킨 다음에 뭔가 붙이려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때 가서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워킹이 안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워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은 시도라도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좀 차근차근 쌓아서 큰 베팅을 하면은 덜 실패할 텐데 이 작은 실패와 성공 없이 한 방에 가려는 분들이 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좀 조급한 분들. 이건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저는 요즘에 많은 젊은 창업가 분들이 그렇게 좀 급한 분들을 좀 많이 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뭔가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지고 있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월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돈부터 받아버리면은 이제 자기만 망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주변까지 좀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적지 않게 본 것 같고요. 작더라도 이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MVP 모델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표님도 근데 어쨌든 투자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 200억 정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 투자를 받으실 계획도 있나요? 추가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치하는 투자자를 만나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는 더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투자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회사를 키우고 있진 않아요. 회사에서도 캐시가 잘 돌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뭔가 좀 더 핏이 맞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크게 시간을 앞당기고 또 베팅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매달 투자자는 계속 많아요. 투자를 그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물론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좀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를 많이 받으면은 이 투자 받은 분들에게 매번 보고해줘요.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을 한 번에 삐끗하면은 네. 또 소명해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말한 대로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에 대한 확신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내가 한 번 삐끗했었을 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 압박을 받다 보면 사람이 막 믿음이 흔들려요.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네. 근데 그런 게 성향에 좀 맞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한 번 받게 되면 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 한 번 투자를 받으면 절대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브랜드가 돼야 돼요. 브랜드가 된다. 브랜드가 돼서 이 기업이 명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누진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고 10년 정도 걸려야 남들이 봤었을 때 부자처럼 보여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한번 대표님 사업을 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스터디 카페잖아요. 스터디 카페가 사실 저는 이 업종을 잘 모르니까 저게 돈이 된다고? 그 애들 그 1,000원짜리 시간 뭐 해가지고 독서실이잖아.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뭐 점주님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를 좀 수익하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스터디 카페라는 업종 자체도 원가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임대료랑 관리비, 전기세, 약간의 간식비를 내면 나머지는 다 이제 매장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다 이윤이에요. 네네. 그래서 매장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얼마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천차만별이고 시설 투자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원금의 수율을 이제 2년 반 정도를 일반적으로 봐요. 네네. 근데 물론 11개월 만에 정말 잘 돼서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게 2년 반보다 좀 안 돼서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저희 매장이 벌써 뭐 몇백 개가 넘어가니까 네네. 성공한 분들이 좀 훨씬 더 많고 브랜드들보다 본사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시 뭐 또 재정비하거나 이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의 회수라 그러면은 투자금이 어느 정도 보통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50평이나 이렇게 아. 60평 정도 산다 그러면 네네. 1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그 1억 5천이 혹시 그 보증성 투자를 제외하고 감가성 투자만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보증금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1억 네. 5천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시설 투자비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평당 진짜 뭐 750에서 800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평소가 커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평당 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제가 지금 퀵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1억 5천이란 돈이 2년 반에 이게 상계가 되려면 그래도 한 3, 400원 수익이 계속 네.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도 사실 이 사업이 뭐 3, 400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권리가 거래될 때 같은 수익 수준인데도 저희는 좀 많이 높게 안 쳐주는 이유가 그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티룸은 막 대학생들이 2천만 원 들어오고도 막 파티룸이에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스터디 카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지역에서 자리 딱 잡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 바닥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최초에 들어간 시설 투자비 자체가 진입장벽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원금 회수를 한 이후부터는 네. 마진율이 다 이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장벽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이 좀 들어와서 좋은 지역에 자리를 좀 잘 잡으면 되게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 또 의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모멘텀이 꺾였다고는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인지. 지금은 이제 성숙기 같아요. 동의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옆에 이제 맞아요. 조금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하게 되는 매장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넘쳐나서. 근데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고객이 이제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 보니까 조금만 인테리어 이쁘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 잡고 이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의 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때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12개의 직영점을 계약하고 이제 오픈 및 이제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더 전략적으로 매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주 상가주분들도 지금 딱히 마땅히 할 수 있는 이런 테넌트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고층에서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안정적인 스터디 카페 독서실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요. 저희 회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직영점을 늘리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대표님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이 공간 사업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면 무궁이 이게 안 될 거거든요. 어떻게 이 무궁이 되겠습니까? 나중 되면 어느 순간 너무 포화되면 우리끼리 막 상권 반경 보호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들은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점을 해야지 좀 플레이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었을 네. 때 얻는 확실한 장점과 이점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가 세지만 부동산 협상력이 높아져. 맞아요. 네. 그럼 보증금도 내려가고 월세도 내려가고.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대표님 사업이나 제 사업이요. 진짜 재밌는 게요. 저희는 스터디 카페 근처에 안 가요. 저희는 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사업은 되게 조용해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서 완전 반대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저희는 특정 소수가 단독 소유해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공간을 분할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특정 소수가 시간을 분할하거든요. 우리는 요 타임에 쓸게. 우리는 요 타임에 쓸게. 그래서 저희는 시간에 대한 마감률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업종은 보니까 특정 공간을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대한 예약 마감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분명히 잘 나가는 그 동선상의 자리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뭔가 관리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쪽에 좀 노하우나 매출을 극대화하게 한 스터디 카페의 좀 운영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고객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책상과 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작심이라는 스터디 카페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은 것이 두 개예요. 책상의 크기와 의자. 한 번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살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책상을 넓게 쓰다가 작은 책상 쓰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의자도 좋은 의자에 앉다가 이상한 의자, 싸구려 의자에 앉으면 바로 어려워요. 느껴지죠. 오래 앉아있는 의자는 좋은 의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작심은 좋은 의자를 쓴다. 그리고 책상도 웬만해서 최대로 좌석 한 개 더 만드는 것보다 좌석의 크기를 크게 키워서 저는 고객이 한 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게 지금 작심이 안 그런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적으로 치고 나가고 매장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파티룸도 마찬가지죠. 파티룸 예쁜 의자 갖다 놓으시는 분 많은데 파티룸 의자는 부숴도 되는 걸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진짜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 네. 저 마지막으로 저는 대표님이랑 이제 인터뷰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영점을 계속해서 낸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 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스터디 카페 파티룸뿐만이 아니라 전 업종 막론하고 본사가 직영점을 안 내는 직영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내는 회사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되면 빚을 내서라도 매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5년 전, 7년 전에 직영점 하나 내놓고 가맹사업만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대표가 그 사업을 진정으로 믿나?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딴짓을 하나? 이런 의심을 좀 합리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랜차이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심껏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노하우를 주던가, 아니면 가맹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진정성 갖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욕먹지 않도록 사업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채널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표님 정말 멋있는 건 진짜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계속해서 직영점 늘리고 가맹사업 늘리고 공동투자 매장도 늘리고 하는 모습이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대표님이랑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해지고도 싶고 그리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절대 본사 직영점 안 하는 회사들이랑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어쨌든 뜻깊은 만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창업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저는 결국에는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강남구 대표님의 작심 스터디 카페에 좀 마음이 좀 움직였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도 공사사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님 자주 모실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공사사 들어오셔가지고 또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창업에 대한 얘기도 또 활발히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로 한번 제가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무인 공간 대여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공실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변화되는 이런 이제 부동산 공실 환경에서 그 대표님의 사업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거 어떨까요? 그 스터디 카페를 넘어서 이제 그 공간 임대업이 좀 확장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무인 창고도 하고 공유 오피스도 하고 더 나아가서 스튜디오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경계는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 잘 믹스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이 공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 카페에서만 머물진 않고요. 다양한 공간 업종을 시도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경제는 시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항상 기회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실이 많아지고 있고 다행히 이렇게 강남구 대표님처럼 공실 공간들을 활용해서 또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꼭 한번 공사사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네트워킹 해주시고 그리고 강남구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이제 공사사 네트워킹 많이 늘려나가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두가 공간으로 사업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는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어바클래식 화이팅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작심 화이팅 한번 하고 마실게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작심 화이팅!